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두고 윤석열 정권의 넘버 2라고 지칭을 했다고 합니다. 하면서 MBC 기자, 그 42살 된 임모 기자라고 있죠.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서 한 장관의 개인 감정이 녹아든 것이다. 선을 넘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김의겸 의원, 한동훈 장관은 누구나 인정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이 정권의 넘버 2, 넘버 3 자리이다. 공인 중에 공인이고 넘버 2로서 핵심인데 그런 장관에 대해 아주 기초적인 개인 정보를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정도를 벗어나도 한참 넘었다고 생각한다. 이제 그러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던 그 방송 진행자가 김의겸 의원한테 물었습니다.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고 공인이지만 개인적인 사생활은 어느 정도 존중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? 이거는 언론의 영역이 아니라 너무 괴롭히는 것 아니냐? 이렇게 되물었더니 김의겸 의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. 정권 넘버 2이고 핵심인데 MBC 압수수색은 정말 선을 넘은 것이다. 특히 MBC 기자에게는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마저 든다. 그 MBC 기자가 바이든 날리면을 보도한 기자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보편적으로 미운 털 박힌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보다는 한동훈 장관과의 사적인 관계가 압수수색에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유추된다.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이 사안이 여러분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한번 판단을 내려봐 주십시오. 그 한동훈 장관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 때 이제 인사청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동훈 장관의 주민등록 초본, 부동산 매매 계약서,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매한가지입니다.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생활 중에 사생활, 그걸 한 두세 가지 꼽는다면요. 사생활 중에 사생활. 주민등록 등본도 아니고 주민등록 초본, 부동산 매매 계약서. 이것은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도 제가 가지고 있는 남들이 알 필요도 없고 알려주고 싶지도 않은, 일반에게 공개할 필요가 없는, 해서도 안 되는,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개인 정보 중에 개인 정보인 겁니다. 언론인이 됐건 장관 후보자가 됐건 대통령 후보가 됐든 누가 됐든. 근데 이것을 지금 얘기되는 그 MBC 임모 기자가 42살 이 기자가 이것을 본인도 이걸 갖고 있고 이걸 또 여기저기 유출시켰다는 거 아닙니까? 그 유출해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열린공감TV. 열린공감TV가 어떤 데는 여러분 다 아시죠?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이게 과한 겁니까? 김의겸은 이게 선이 넘었다고 했는데,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의 개인 사생활 중에 사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, 주민등록 초본은 여러 장 돼 있지 않습니까? 그 사람의 전 인생이 다 나옵니다. 거기는. 여러분 김의겸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런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이리저리 빼돌리고 유포시킨 MBC 기자, 임모 기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선을 넘은 겁니까? 안 넘은 겁니까? 김의겸은 한동훈 법무장관을 안경 쓴 깡패라고 또 비유를 했네요.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가 아니다.
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 말을 되돌려 준 것입니다. 한동훈 장관 외모가 깡패같이 보이진 않으니 안경 쓴 깡패다.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한 건데 표현이 거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.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지난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용호 국회의원이 있죠. 원래 민주당이었다가 무소속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와 있는 지역구가 호남인 전라북도에 있는 이용호 의원이 이제 5인회라는 걸 얘기를 했지요. 최고위원 이번에 다음 주 금요일날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있는데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원이었다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보궐선거가 다음 주에 치러지는데 거기 입후보한 사람들 보니까 현역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. 지금 최종으로 3명 남았는데 3명 다 원외, 더더군다나 한 번도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는 영선 원외에서 후보가 3명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을 놓고 이용호 의원이 이러한 것들은 최고위원들이 들러리이기 때문이다.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가만히 보니까 아침 8시에 5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데 그 사람들이 5인회, 5인방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것 아니냐.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. 거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다. 일고의 가치가 없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방금 전에 이용호 의원이 자기 말을 전부 다 취소를 했습니다. 사과도 했습니다. 이제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도 유튜버들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른바 좌파 혹은 또 좀 강경 좌파, 극렬 좌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유튜버들 또는 그쪽의 어떤 세력을 이렇게 몰고 다니는 인플루언서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쪽하고의 차이점, 국민의힘 쪽에도 보수파 이제 유튜버들이 있는데 양쪽의 차이점은 뭐냐? 좌파는 그 유튜버들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상당히 밀착도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반면에 보수우파 쪽에서는 거의 그냥 좀 따로 노는 듯한 그런 분위기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쪽 유튜브에 시사 급발진이라는 게 있다는데요. 그 운영자가 저기 뭡니까? 저 처음 봤습니다. 조응천 텐버드 민주당 의원 맞냐? 저게요. 저는 저 처음 봅니다만 저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. 지금 여러분 화면 바꾸지 말고 그대로 놔둬 보십시오. 조응천 10버드 있잖아요. 저 10은 좀 세게 읽으면 10이 되잖아요. 그다음에 워드는 새입니다. 새. 그죠? 그래서 제 입으로 발음하지는 않겠습니다. 여러분 연이어서 읽어보십시오. 바로 욕설이 되는 겁니다. 조응천. 발음 한번 해볼까요? 그냥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예. 그 다음에 그 밑에 안 보이냐고 이 쉬부활 시옷 쌍기역야. 시옷과 쌍기역은 여러분 뭔지 다 아시겠죠? 새끼. 예, 새끼라는 말이죠. 쉬부활. 이것도 욕설입니다. 예, 이것도 욕설입니다. 아가리 벌려라 욕 들어간다. 참 정말 뭐라고 코멘트 하기도 좀 거시기 합니다. 저희 시청자 이 방송 함께 지금 하고 계시는 점잖은 신사숙녀분들이 대부분들이신데 이런 거 얘기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
참 아무튼 조응천 의원에게 조응천 의원이 이제 민주당에서는 쓴소리를 도맡아서 하는 그런 의원이고 또 그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도 줄기차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렇게 욕설을 막 노골적으로 정말 그 이 동네 뒷골목에서 양아치들이 주고받는 그런 욕설을 막 해대는 그것이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답니다. 그 쇼트라고 그래서 짤이라고도 하죠. 몇십 초짜리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는데 재명인의 마을 회원들은 그 욕설 영상에다가 속이 뻥 뚫리는 찰진 욕이다. 몇 번을 들어도 좋다. 쌍욕을 듣고 눈물 흘려보긴 처음이다. 구독했다. 이런 말을 하고 있답니다. 이런 구독자 40만 명 EQ 채널 거기에서는 또 이런 그 이원욱 의원에 대해서 이원욱 의원도 이제 쓴소리를 하는 쪽 비명계 의원입니다. 이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 아까 얘기한 시옷 쌍기역들 문자 보고 징징대고 지랄병하고 자빠졌어. 이제 막대기로 책상 위를 수차례 내리치는 퍼포먼스. 땅땅땅 이렇게 내리쳤다. 이런 겁니다. 친명계 당 지도부와 유튜버의 동조화 현상은 민감한 당내 현안에서 더 두드러진다. 그래서 대의원제 폐지 문제라든지 정청래 행안위원장 옹립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이동형 TV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우리도 전쟁이야 총선 관련 이제는 다 해줄 테니까 정춘숙 잡으러 간다면 뒤에서 밀어주겠다. 송갑석 지역구로 간다면 그러면 환영받을 것이다. 정춘숙, 송갑석 두 사람을 잡으러 가면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겠다. 정춘숙, 송갑석 두 민주당 의원은 지난번 당 대회 때 이재명 후보의 출마를 적극적으로 만류했던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의 그 유튜버들하고의 당 지도부의 어떤 그 유착 이제 이러한 분위기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로 친명계 쪽하고 그쪽 유튜브가 서로 이제 한 목소리를 낸 듯이 마치 비명계 의원들 쪽을 향해서 집중 비난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사례가 오늘 중앙일보가 취재를 해서 한 군데 모아놨습니다.